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입니다.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폭이 난초인 것이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은 꽃처럼 가꿔야 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박인희가 부릅니다. 끝이 없는 길.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며 떨어지는 잎새 위에 어린 얼굴, 그 모습 보려고 가까이 가면 나를 두고 저만큼 또 멀어지네.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잊혀진 얼굴이 되살아. 몇 년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고 묻더라고요. 생뚱맞는 질문에 황당했지만 몇 평에 산다고 대답했어요.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겨우 그 평수에 사냐고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자기는 재테크를 잘해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짓고 원룸과 투룸으로 인테리어해서 월세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그 말에 화가 불끈 솟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 사람의 재리의 능력이 있는 건 싫든 좋든 인정해야겠지요. 인정하면서도 되물었어요. 나이에 따라 꼭 큰 평수나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작은 평수에 살거나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냐고. 알아들을 만도 한데 그 사람 대답이 더 엉뚱했어요.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능력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얼굴까지 붉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어쩌면 우리나라의 요즘 사회 분위기와 딱 맞는 말 같아서 마음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어요. 불쾌한 감정으로 톤을 높여서 이어서 말했어요. 그럼 강남의 수십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들보다 당신이 돈이 더 많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냥 인사도 없이 획 돌아서 가더라고요. 서로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아서인지 그 이후에는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볼 일이 있어도 일부러 못 본 척 하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저도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 와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인생 철학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에 인연의 줄이 거기서 뚝 끊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처럼 집 평수나 가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고 강한 권력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 정진해서 수많은 연구물을 내놓는 게 꿈일 수도 있고요. 예술 분야에서 그림이나 음악이나 글로 역사의 결과물을 남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사이, 즉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더 가깝게 지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좀 전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서로 인연이라고 해서 만나면서 살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인연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수필가 피천능님의 이 말이 생각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몰라보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분 말처럼 당시 저는 어리석기도 하고 보통 사람인지나 인연을 몰라보거나 알면서도 싫으니까 모르는 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연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밥도 먹어보고 크고 작은 일로 다툼도 가져보고 물리적인 시간을 갖고 겪어봐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란 것을 알기 위해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 좀 길게 이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티끌만큼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고 그것이 딱 들어맞을 때마다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역사에 남은 현인이나 선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했어요. 또 유지시키는 그 비결을 책을 통해 남겼고요. 동시에 틀어지는 이유도 함께 기록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모 작가의 글이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서
먼저 읽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입니다. 여기서 우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골프, 등산, 승마, 볼링, 댄스 등등 각자 기호에 따라 생을 보낸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같은 취미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본다. 여기까지가 매개로 인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다음은 감정 교류 단계이다. 같은 취미로 만났지만 살아온 환경이나 배움 등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각자 다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와 같은 놀이를 추구하지만 나와 다른 성향을 알게 되면서 서로 시기, 질투, 미움 등 반목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은 나의 객관적인 여러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긍정, 신뢰, 용서, 이해, 감사 등 긍정적인 길과 경멸, 미움, 근심, 절망, 비난 등 부정적인 길로 서로의 걸음, 즉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행동을 우리 나이에 대입해보자.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 나이, 28 청춘을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다.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생을 살아왔고 오늘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를 지칭하는 부록을 살았거나 살고 있고 또는 하늘의 뜻을 알기 시작한다는 지천명이나 이순, 고의 등을 각자 살고 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단어는 틀리다의 동사와 다르다는 형용사다. 틀리다는 이미 감정이 어긋난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쓰지 말아야 할 불가 용어다. 다르다는 단어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상태를 지칭하므로 그 뜻을 대충 짐작만 하더라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온 서로를 인정하겠다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징조는 저 사람의 고유한 성질이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 즉 편견과 아집 등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때, 나와 틀리다는 너는 싫다라는 언행으로 나올 때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삶의 기본 자세가 달라진다. 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 의식 수준의 최고 꼭대기에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자의 언행은 유연함과 친절, 용서, 그리고 공생 공생의 가짐,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가짐 등으로 연출된다. 우리 각자 가진 재능을 나만을 위하면서 너를 위함으로 주의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넓게 보려는 것이므로 표현되어질 때 세상은 밝아진다. 우리 오늘 어떤 관심거리와 우연으로 관계가 이어졌다 한들 서로 다르게 그린 생의 그림을 인정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 내가 먼저 이어진 손을 놓는다거나 상대에게 손을 놓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해와 공감이 가는 글이죠. 이런 글을 서두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읽었더라면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면서 좀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도 저도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서로 잘난 척하다가 또 고집과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서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제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정치를 잘하려면 정치학을 배워야 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경제나 경영, 회계 등을 배워야 하고, 과학자가 되려면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의술을 익혀야 하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법을 공부해야 하고, 기술자가 되려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교육을 잘하려면 교육과 관계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노래나 그림이나 글도 잘하고 잘 그리고 잘 쓰려면 개인의 소질만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발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겨우 몇 가지 열거했지만, 생각해보니 인간은 각자마다 좋아하는 것도 흥미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요. 금방 열거한 것을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정상에 서려면 공부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궁금하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세뇌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인이나 선인들은 그것이 꼭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인연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틀어지는 이유를 후세에 남긴 거예요. 그만큼 성공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죠. 좀 전에 예를 든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인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 등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선 것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남의 눈과 평가에 의해 저질당하는 게 과연 성공이 맞는 건지, 그러나 현인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수백 년간 시기를 달리하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한 가지 비유해보면, 모든 학생이 인간의 눈과 마음이 평가한 그런 직업군에 가려고 하면 다른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당연히 먹는 밥이나 빵도 벼농사나 밀농사하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온종일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을 농협이나 관계기관에 보내면 트럭 기사분이 싣고 전국 각 매장에 보내고, 사과 하나 채 하나도 다 그런 루트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올려지고, 그러고 보면 뭐 하나 소중한 게 없다는 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밥을, 과일을 어떻게 먹고, 요즘처럼 더운 날 에어컨이나 선풍기 만드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리 큰 집, 외제차,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같은 시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설명이 너무 길었지요. 사람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지구촌 수억 명을 놓고 얘기하면 좀 막연하니까 주위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연은 꽃과 같아서 가꿀수록 피어난다라고 어느 작가가 말했거든요. 만나는 인연이 장미가 될 수도 있고 동백이 될 수도 있고 백합이나 개나리, 진달래, 들꽃 등 다 다른 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꽃들은 봄에 피기도 하고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각기 피는 게 달라요. 제가 가을에 피는 꽃인데 봄에 피는 꽃에게 가을에 나랑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가의 말은, 내가 만나는 인연은 어차피 처음부터 얼굴이나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 등이 다 다르니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상처나 가시를 주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국 고서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지교 담약수. 간단히 해석하면 군자는 사람을 사귈 때 담담하고 맑게 불처럼 한다.
군자의 반대편인 소인은 사귐을 단 술과 같이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한다. 즉 맑은 물과 같이 담담한 교제는 오래 지속되지만 단 술과 같은 교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귐은 물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은 순리적인 의미로 들려요. 어차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직업군도 성격도 사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 그 물이 산꼭대기에서 흘러왔든 중간 계곡에서 합류했든 냇물이나 강에서 합류했든 어차피 바다로 모이니까 바다가 인간의 삶이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린 각자는 각자의 삶의 방향에서 합류해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군자주교 담약수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이익을 보고 사귄 사람은 이익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버리고 순수하게 사귄 사람은 이익이 나도 어려움에 처해도 서로 돕는다는 의미예요. 오늘의 주제가 인연은 꽃처럼 가꿔야 한다 이었잖아요. 만나는 이유나 목적이 물질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을 인연으로 대하면 꽃으로 가꿀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사람 관계는 서로 이해와 배려,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직 서로를 다 알지 못해 이런저런 오해가 있다고 해도 함께 사는 게 전제라면 어떤 오해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서로 져주면서 또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꽃으로 여기면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말한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폭의 난초인 것이다는, 바로 그리할 때만이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난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내 주위의 인연에게 과거의 저처럼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서 꽃을 꺾는 우매한 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도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저 바위 틈에 한 송이 들꽃이요,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언제나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